대한 고민들 민재기 역발상 투자입니다.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웬간하면 중심을 잡으려고 하는데, 그죠? 네. 와, 이렇게 막 하루에 100포인트씩 그냥 이틀 막 그냥 떨어지니까, 그죠? 상당히 뭐 흔들릴 수밖에 없는 형국인데요. 네. 시장 판단 좀 해주십시오. 네, 이유들과 함께. 네, 참 쉽지 않은 네. 흐름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데, 증시 하락 배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몇 가지들 이야기고 있고, 특히 이번 주는 주말 사이에 중동의 또 리스크도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잠재적 리스크죠. 네, 잠재적 네. 리스크가 지금 있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어떠한 이제 불똥이 튀는지 계속 좀 체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일단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면. 네. 가장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요일 고용지표가 부담이 네. 됐죠. 예. 근데 이게 사실은 지난 7월 11일 날 네. CPI 나오고 난 다음에요. 네. 그때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되면서 움직임이 좀 있었죠. 예. 그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이 좀 빠지고 러셀 2000 종목들이 이제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그렇죠. 네,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물가가 하락을 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그죠? 네, 금리를 구성하는 요소가 경기 플러스 물가라면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최근에 뭐 고용 데이터 같은 이런 부분들이 흔들리니까 그러면 이게 금리 인하가 물가가 아니라 네, 경기 때문에 이거 인하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이 다시 지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시장에서 또 적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게 아니구나라는 부분에 적응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지난주까지 지표가 좀 그랬고 또 오늘 밤에도 이제 서비스업 또 지표 나오는데 네. 당분간은 지표를 주목하면서 관련된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지난주 고용의 고용 데이터와 함께 ISM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50이 기준이잖아요. 그죠? 네, 네, 그렇죠. 50 미만으로 예상치보다도 안 좋은 그런 데이터가 나왔고 왼쪽에 그래프가 주가 차트였으면 좋겠지만 실업률입니다. 예. 네, 4.3%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좀 하드랜딩 쪽으로 이끌고 가는 게 아닌가라는 좀 우려감이 있고 시장에서는 좀 연착륙이라든지 소프트 랜딩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다면 살짝 오른쪽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판단하기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좀 더 이제 데이터라든지 경기 상황을 봐야지 그런 부분들은 결정이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먼저 선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시장이. 지금 패드워치에서도 거의 50bp 인하 가능성이 한 방에 나온다라는 것은 근래 우리가 체크했던 것 중에 처음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네, 예. 25bp 뭐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한 방에 50bp 이렇게 내린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러면 침체를 인정하는 건가? 자꾸 이런 이제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박사님하고 한 번씩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시장이 한 번씩 안 좋을 때 이 지수를 우리가 한 번씩 봤는데요. 그죠? 공포 낙관 지수인데 거의 지금 공포 쪽으로 오래간만에 이동을 했고 극단적인 공포와 공포 사이에 지금 경계 수준까지도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러한 구간입니다. 누군가에는 이게 이제 기회가 또 될 것이고 당분간은 이게 또 위기로 계속 작동을 할 것인데 그러면 과거에 이 왼쪽에 있을 때 어떤 지표를 가지고 제가 시장의 변동성을 좀 잡아들였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시장이 출렁일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죠. 안전한 채권 국채 대비해서 위험한 회사채의 스프레드가 벌어지면 시장의 불안감과 부도 위험이 커진다 이런 거였는데요. 그러면 돈들은 안전한 쪽으로 하니까 위험한 주식시장은 안 좋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지난주 금요일까지 업데이트를 한 미국의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시면 완전 급등주 차트입니다. 네, 이게 올라가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근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로 쪽에 하이힐드 스프레드 보시면 전고점을 돌파해서 매우 강력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속한 이머징 하이힐드까지도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조금 주춤하면서 좀 고개를 숙여야지만 제가 봤을 때는 증시가 좀 좋아지는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가 또 업데이트를 당분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변동성을 체크할 때는 우리는 V코스피라는 것을 보시면 참고가 좀 되죠. 예. 지난번에도 한번 여기 20선 돌파했을 때 한번 체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리고 안정을 찾았다가
지난 금요일 날 전고점을 뚫어버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위에서는 웬만하면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좀 안정을 찾았었는데요. 이게 만약에 추가적으로 위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증시랑은 반대의 그림이니까요. 이 부분은 우리나라 국내 흐름과 함께 체크를 계속 좀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ADR은 우리가 이제 등락 비율이라고 하죠. 상승 종목 수와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건데 대부분이 지금 박스권 하단부까지 이미 다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뭔가 좀 트리거가 좀 나오면 강한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 이게 잘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문제는 거기에다가 오늘 아마 반대 매매 이야기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죠? 네. 근데 오후에도 뭐 또 이러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작년도 하반기의 저점까지의 이 수준을 감안하면 아직 좀 더 나올 게 남아있는 건가? 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한 가지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지금 엔캐리 이슈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장중에 결국에는 엔화의 움직임을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값싼 엔화를 가지고 고수익 통화를 투자한 게 멕시코 페소화 쪽인데요. 페소화 가치는 요즘 엄청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최근의 움직임과 반대의 그림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증시는 또 바닥에서 상당히 강한 또 에너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중에는 엔화와 뭐 멕시코 페소와의 움직임을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의 현황들을 팩트 체크해 주셨고 봐야 될 변수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은 매수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는 전방적으로 대체적으로는 어쨌든 보수적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뭐 상대적으로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이럴 때 방어주를 주목하잖아요. 주목할 만한 섹터는. 네, 지금 일단 공포공환으로 왼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타이밍만 이제 잘 잡으면 되는데요. 아직 뭐 급하게 서두를 건 없고 후보군들을 좀 추려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강했던 업종 중에 오늘 좀 세게 빠지는 대표적인 업종이 조선업종이죠. 그러면 조선업종이 오를 때 과거에 조선주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없으셨던 분들은 사실은 이번 상승 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시장 이슈 때문에 조선도 이렇게 영향을 받는 이유는 경기 민감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한번 타이밍을 잡아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 시장이 주도주였던 종목들이 일단은 바닥을 좀 잡아줘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는 엔비디아가 있고요. 엔비디아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일단은 양봉으로 1.8% 하락 마감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특히 SK하이닉스 수급을 보시면 두 달 동안에 샀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다시 지금 매물로 다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멈춰줘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 멈추면 아마 200일선 부근에서는 SK하이닉스 고점 대비해서 지금 30%가 빠졌기 때문에요. 저점을 잡는지 한번 체크가 이번 주에 필요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올라갈 때 그러면 과거처럼 막 주도주 역할을 할 것인가, 전고점을 뚫을 것인가 이 부분을 본다라면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점에서 좀 비중이 있으셨던 분들은 반등을 좀 준다라면 그때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의 영업이익의 YY 증가율은 원래 3분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성장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꺾이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신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YOY 영업이익 증가율이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조정 시에 한번 보시는 거 괜찮을 것 같고요. 가격 조정이 좀 나온다면. 그 다음 대표적으로 저는 요즘 엔터 말씀들을 잘 안 하실 텐데요. 저는 엔터가 좀 소외되고 좀 안 보고 계신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을 발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4Q와 내년도 1Q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YOY로 증가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 보고 소외되어 있는 쪽에서 실적 발표 후에 바닥을 잡을 가능성을 보고 미디어 업종 쪽도 저는 이제 좀 관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업종인데요. 뭐 에너지는 우리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일부는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물론은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면 이 석유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일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필수 소비재 에너지로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뭐 에너지 업종도 나름 YOY 성장률은 나쁘지 않은 그런 그림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종들 내에서 상대적으로 하반기와 내년도에 숫자가 잘 나올 그러한 기업들 중심으로 이번 조정 구간에서 저도 이제 체크를 좀 해서 앞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구간에서는 너무 빨리 이제 움직이지 마시고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런 위험 지표들이 좀 고개를 숙이는 것들을 보시면서 좀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기를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됐어요. 11시 4분에 네, 사이드카가 발동이 돼서 이제 프로그램 쪽에 효력을 일찍 정지시키는 거죠. 급락할 때 일단 좀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오늘 말씀한 것도 지금 뭐 들어가기는 어려운 거고요. 반등이 올 때 미리 좀 점 찍어 놓아야 될 네네네. 섹터를 말씀하신 겁니다. 민재기 역발상 투자 KB증권 프라임클럽 민재기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